어떤 제3자의 기관이 유명하신 분이 그 CA라고 할게요. 서티피킷을 발급한 오토리티라고 하거든요. CA의 프라이빗 키로 뭐를? 나의 이름하고 나의 공개 키를 전자서명해 놓은 거예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이용해서 시그너처 한 거예요. 그럼 시그너처 한 거니까 이 원문 더하기 이렇게 또 생겼겠죠? 약간 죄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을 막 써놓으니까 엄청 뭐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용 그림을 그리면 원문 메시지가 있고 이것에 대한 시그너처 값이 있는데 이 시그너처 값은 메시지를 해시한 다음에 메시지의 해시 값을 만들어서 요걸 인크립션을 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름은 적어놔야 되니까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인증서를 하나 붙이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러분이 계좌 이체할 때마다 날아가요. 은행으로. 그래서 로그가 쌓여있죠. 여러분이 부인 방지를 못하게. 여러분이 이체해놓고 안 했다고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이걸 로그를 남겨놓는 거죠. 왜 근데 저희 해시로 해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개 키에서는 프라이빗 키가 있고 퍼블릭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건 요거를 어떤 안전도를 이게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인크립션, 디크립션 하는 사이즈가 우리 블락 사이퍼처럼 얘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메시지를 이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하세월일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필요한 거지. 어떤 고정된 길이로. 그래서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누가 그러면 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이걸 깨고 있겠어. 뭘 하면 돼요? 해시 함수를 깨면 되잖아요. 같은 값이 나오는데. 해시 함수에서 이걸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충돌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뭐라 하면 돼요? 한민우한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10,000원만 빌려주는 전자서명 값을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10,000원이라는 그 자리에다가 100,000원이나 1,000,000원을 집어넣어가지고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오면 내가 위조할 수 있잖아. 근데 잘 안 나오지, 그게. 왜냐면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해시 함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건 다 똑같고 그 숫자 자리만 10,000원을 100,000원으로 바꾸면 완전 다른 값이 나와버리거든. 이게 암호 알고리즘하고 비슷해요. 해시 함수는 여기 저번에 말씀드린 여기 메시지 한 비트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절반 이상의 비트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발란치 이펙트라고 그러나?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시 함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만들기도 해요.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왜냐면 해시 함수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해시 함수도 이런 특성이 있으면, 요 세 가지 특성이 있으면 전자 서명에 써도 문제가 없는 거지. 충돌하는 걸 찾기 어려워야 돼. 요건 뭐냐면, 뭐야? 내가 해시 값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뭐냐면, 해시 값을 몰라. 어떤 인풋 두 개가 있는데, 해시 함수가 있어요. 인풋 M1하고 M2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H1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 M1 두 개 찾는 거야. 이게 충돌 저항성이고요. 이 프리이미지 리지스턴스는 이 프리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H1을 알았을 때 요걸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내기 어렵겠죠. 왜냐면 20바이트지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경우수는 무한대로 있잖아요. 도대체 뭐였는지 굉장히 알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입력값을 아는 상태에서 충돌 저항성은 이걸 모르는데 이걸 모르는데 이게 고정되지 않았어요. 같은 요 두 개 찾는 거고요. 저 1번 역상 저항성은 요걸 알 때 요거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 역상 저항성은 요걸 아는 상황에서 똑같은 이걸 아는 상황에서 똑같은 이걸 찾는 거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뭐지? 조건 확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하튼 뭐 너무 복잡하면 잊어버리고 요런 해시 값의 기본 뭐 거꾸로 알기 어렵고 같은 거 찾기 어려우면 이거 해시 함수로 써도 되죠. 아니 해시 함수 전자서명할 때 써도 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해시 함수를 요거 찾아내는 내가 위주하게 찾아내는 노력하고 그 노력하고 전자서명 깨는 노력하고 노력이 같을 거야. 굳이 어렵게 이거 깰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깨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의 시큐리티는 안전성은 공개키의 키 길이만으로 보장되지 않겠죠. 해시 함수의 키 길이도 중요한 거지. 해시 함수의 안전성도 중요한 거지. 그쵸? 얘도 안전하고 얘도 안전해야지. 그래야 이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자서명을 쓰는데 RS에 2048비트를 써. 근데 해시 함수를 MD5를 썼어. 망한 거지. 누가 그 RS 2048비트를 깨고 있겠어? MD5를 깨고 있지. 네, 그쵸. 엔드 조건이 돼야 되니까. 둘 다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서명할 때 어떤 문서를 전자서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공을 한다. 그때 쓰는 게 해시 함수다. 아니, 잠깐만. 그러려고 해시 함수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해시 함수를 쓴다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해시 함수를 처음 만든 건 뭐 때 만들었다? 그때 책에도 적어놨는데, 패스워드 같은 거. 네. 우리가 패스워드 치면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만들었죠. 저기 뭐 압축 같은 걸 써야 되나? 압축은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해시 함수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축과 해시는 다르죠. 그래서 압축 같은 거지만 얘는 복원이 안 되지. 압축은 복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의 핵심이 뭐냐면 반복되는 정보를 스킵해가지고 데이터를 줄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빈 공간이 많거든. 왜냐면 이거를 딱 붙여서 하면은 나중에 중간 데이터가 바뀌면 다시 파일 만들어야 되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띄엄띄엄 여기는 뭐 정보, 여기는 이름, 여기 이렇게 막 띄엄띄엄 어떤 포맷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빈 공간 다 짜부시켜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압축은 암호화 복호와 비슷한 거지. 압축은. 다시 원복이 되니까. 근데 해시 함수는 원복이 안 된다. 일이 가버리면 못 가죠. 근데 재밌는 펑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그래서 해시, 이 결과값 해시 밸류라고 하는데, 이 해시 밸류를 다른 말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제스트라고 하니까 왠지 다이어트가 되고 왠지 압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핑거 프린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문값이다. 우리 지문처럼.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해시 밸류를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도 하고, 메시지 핑거프린트라고도 해요. 이런 말을 쓰면, 아, 저기 해시 결과 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쪽 세계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양반집의 머슴이에요. 네, 아씨를 만나고 싶어요. 아씨한테 가가지고 몰래 쪽지를 줘야 되잖아요. 쪽지를 줘가지고 물레방앗간에 뭐 9시에 나오세요.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키를 공유할 때 몰래 가서 공유를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공유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암호화 통신 서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불편했던 거지. 이게 불편해가지고, 야, 이거를 만나서 줄 거면, 그때 그냥 이거 주면 안 되냐. 굳이 만나서는 키만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근데 그래도 뭐 키를 공유하는 건 간단하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으면 괜찮네? 했는데, 문제는 내가 아씨한테만 줬는데, 그 아씨한테 주는 그 쪽지를 아씨가 어디 이렇게 베개 밑에 넣어놨는데, 거기 향단이가 봐가지고, 그 비밀번호 알아버리면, 사실은 이 내용을 다 해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비밀 정보, 이 시크릿 키가 기반이 이 키를 누가 아냐 모르냐기 때문에 이 아냐 모르냐 가지고는 사실은 나중에 내가 어떤 비밀 정보를 보냈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알아먹었어. 근데 그 사람만 알아먹었는지 혹은 나랑 약속한 그 사람만 알아먹었는지 다른 사람도 아는지 이거를 전혀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거죠. 즉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만나서 줘야 되니까 키를 서로 익스체인지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번거로워. 매번 비밀스럽게 어떻게든 한 번은 만나야 돼.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넌 레퓨테이션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혹은 상대방에 대한 나랑 저 키를 나눠 가진 그 사람이야 이걸 알기가 어려운 거야. 오센티케이션이 잘 안 돼. 불편해.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요걸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세계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요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면 회원가입을 해요. 회원가입을 하든 참여를 하면은 뭘 하냐면은 A라는 사람은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A의 퍼블릭 키도 공개를 해요. B도 자기 거 프라이빗 키 만들고 B의 퍼블릭 키 공개해요. C도 자기 프라이빗 키 만들고 C의 퍼블릭 키를 공개해요. A도 프라이빗 키 만들고 D의 퍼블릭 키를 공개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전화번호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디렉토리라고 부르는데 이 디렉토리에다가 공개를 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개 키에다가 D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 D 서브젝트 ID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요게 뭐다? 이거를 갖다가 누가 전자서명 해 놓은 게 인증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 인증서는 그래서 내 이름하고 내 공개 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증서 패스워드 이런 말은 거짓말인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인증서 패스워드가 어딨어? 원래 공개된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해 놓은 패스워드인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인증서 암호 이런 식으로 찌끄러 놓은 거죠. 그냥 대충 써놓은 거지. 그럼 요 체계를 누군가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이게 서로 확인이 되고 뭔가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얘가 탈퇴했어. 그럼 얘를 지워주고 이런 일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해주는 사람이 요걸 해주는 어떤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PKI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운영을 하려면 야, 너 회원 가입할 때 너의 책임은 얼마고 나는 이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것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절차도 정의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까지